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좀 기대를 했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시장에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 둘 다 이제 강하게 움직이다가 장중에 이제 중국에서의 증시가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소폭 상승으로 다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은 여전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은 다시금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업종 자체가 특별하게 강한 업종은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빠진 종목도 없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수는 받쳐주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또 6% 이상의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해외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저께 다우지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26 변화일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제 어저께 증시 같은 경우 그랬죠. 시장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한 번 정도 정상적인 박스권 돌파는 위에서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거나 또는 중간 마디 정도에서 한번 지지 테스트를 받고 가야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습니다. 현재 요즘 미증시 자체가 크게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할 때마다 이슈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 자리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결국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 자리대를 잘 마감해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거냐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이제 선진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거치고 상승폭이 못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은 거래량의 증가가 없는 그런 요인이 가장 큰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매매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어저께도 제가 확인을 해드렸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와서 2%대 정도의 하락만 나타난 상태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 정도의 하락밖에 되지는 않는데 시장에서 손실이 난 종목이 워낙에 크게 손실이 났었고 올라간 종목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 자체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태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아니다. 대형주 안 돼. 이렇게 했던 종목군이 움직이고 반대로 그동안 간다, 더 간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쪽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한 발 뒤로 빠지시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 건데 그 첫 번째가 미증시이기 때문에 우리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변동성 지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앞전에 변동성 지수를 봐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다가 내려올 때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라인대에서 직전에 채널 하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올라갔다 꺾이거나 내려왔다가 되돌림을 하고 꺾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양은 실제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꺾이고요. 그리고 나서 되돌림을 어저께 보내놓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밑에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더 이상 나쁘게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가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그 외적으로 중국이 이제 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디폴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 약간 해외 언론 쪽, 특히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안 좋게 얘기한 거나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죠.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중국의 위상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폴트 경고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평가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2011년도였었죠. 그때도 사실 시험평가 회사들이 미국의 시험 등을 강등시키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한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약간 후행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거의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IMF라든지 이런 데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경기 성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역시도 시장에서 이미는 다 어느 정도 선발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전에 2011년도나 13년도나 한 번씩 시장이 크게 무너질 때마다 대부분 안 좋은 악재들이 다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봤자 결국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약세 뛰는 것이 아니라 악재를 하나씩 없애거나 그 악재가 한 번씩 더 재반복이 될 때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구간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지수죠. 자, 대형지수를 보게 되면은 대형지수가 사실 오늘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앞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5거래 동안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상승했던 일수와 조정 겪은 일수가 맞춰진 거였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면은 61선 자리대를 오늘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근데 이 61선을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안착을 하는 과정까지만 나와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밑으로 떨어져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61선이나 중요 이평선을 넘어갈 때는 사실 거래량의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하강을 보이다가 오늘이 거래량의 증가세가 좀만 나와주면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었는데 결국 거래량 증가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거래량 증가세가 나오느냐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 내일 같은 경우는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죠. 그래서 재무장관 회담에서 현재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뭐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세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흥국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각국이 정책 공조를 하겠다. 뭐 거의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자체도 증시에서는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 자체가 오늘 외인들이 들어왔다고 했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다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대형주에 대해서 매도를 좀 크게 했었는데 대형주 매도를 크게 하다가 막판에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장중에 청산 물량,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을 일부 많이 던지다가 그러고 나서 지수가 빠졌을 때 이 중요 자리대에 하단 자리 왔었을 때 그 구간대에서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은 축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외인들의 매수도 그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기관의 매도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파가 이제 내일 다시 나올 수 있냐 아니면 G20 재무장관 회담이 끝난 월요일 날 강세를 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국의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빠진 것이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뭐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중국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여전히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 외적으로 시험평가서에서 중국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 부채가 지금 현재 약 160% 된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160%니까 디폴트 경고가 이제 디폴트 경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앞전부터 계속 했던 말입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부터 했었고 중국의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중국의 증시가 여전히 비싸다 이런 얘기도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아니라 좀 더 위에 있었던 그 시장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주가가 빠질 만큼 다 빠져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한번 물량 출회가 좀 세게 나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중국 증시가
앞전에 우리나라는 연휴를 겪고 나서 증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올라왔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주가 급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똑같이 바닥을 1월 달에 맞춰놨는데 바닥을 찍고 나서 그동안 중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차익실현 욕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크게 떨어진 그런 흐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자체가 원래 변동이 센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을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한번 떨어질 때 정말 크게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반복이 됐었죠. 이 작년 한 5월 달쯤에 한번 무너질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또 무너질 때, 그리고 이번에 무너질 때도 결국은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사이, 거의 한 25% 내로 하락이 나왔었는데 앞전에 1월 말에 바닥을 똑같이 쳤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이 구간대에서 바닥을 쳤었는데 바닥 치고 나서 저점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폭이 10% 이상 올라왔던 거죠. 물론 고점에서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실제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 2,900짜리 이 자리가 앞전에 8월 달에 저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8월 달 저점 자리 때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바닥 만들기 전 한번 움직였던 이 자리 때였으니까 깨지고 나면 뭐예요? 다시 회복할 때 저항으로 한번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대를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올라타지 못하고 나서 그 저항을 받다가 한번 물량이 떨어지니까 차익실 욕구가 떨어지면서 좀 더 강하게 떨어졌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켜줘야 될 자리대는 다시금 지켜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오늘 좀 과민 반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그럼 내일 다시금 반등이 나오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반등이 나온다면 바닥권에서의 쌍바닥 형태되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크게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약한 상태에서 기관 투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상태까지도 같이 떨어지니까 오늘 장중에 상승이 나오던 부분이 크게 꺾였다가 나중에 원인을 모르면은 장중에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제 장중에 원인이 뭔지 딱 이거였구나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이 다시금 매수로 진입을 해가지고 하락을 제한시킨 그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을 별로 안 봤었죠. 중국 증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증시만 많이 따랐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신흥국 대표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국내 증시도 연관이 되는데 항상 중국이 떨어질 때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단순히 중국 자체적인 문제냐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악재냐 아니냐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법이 뭐냐면 중국이 빠질 때 다른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국가가 같이 빠지냐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대만이나 일본 증시에는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정말 문제 있었다면 장중에 미 선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을 텐데 그런 것들은 괜찮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겁이 나서 따라붙지 못하고 한번 던진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시장에서 휩쓸 가능성이 높다. 그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이 가격을 줄 때는 사는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중국이 정말 문제가 있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전에도 제가 이 자료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렸던 데가 언제냐면 작년 말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 때 이 자료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왜 중국이 올해 구조조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9년 이때가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시기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계속해서 받쳐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 소비책을 중심으로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가인 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치 못하겠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채의 증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 증가가 늘어난 부분은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강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겪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그 과정이 너무나 급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올해 구조조정을 가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민간 부분이 GDP 대비해서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냐,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IMF를 통해서 강제 구조조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중국의 중앙정부의 GDP가 굉장히 작습니다.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충분히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지금 구조조정을 가하게 한다는 것이 중국의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제 13.5개년 계획의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구조조정이 가장 많이 들어온 쪽이 철강이라든지 화학, 석탄 이런 공급과인 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에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많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문제가 생길 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중국이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를 팔겠죠. 그 국채를 팔게 될 때 가장 문제가 된 나라는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경기가 안 좋다 또는 중국이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사실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약할 때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약하지 않고 꾸준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보거나 손실 없으신 그런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올해 예정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뭐 내일 있을 G20 재무장관 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각국의 정책 공조가 이어진다 이 정도에서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호재로 나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신플라자 협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이제 막대한 이익을 많이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엔화를 이제 절상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경기가 침체됐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 지금 중국의 경기가 호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들어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 중국이나 다른 국가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공조하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중국 같은 경우 3월달 전인대회가 있는데요. 이 전인대회에서 중국의 올해 앞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었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전인대회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2분기부터 드디어 AIB를 통해서 투자가 개시가 되는데 AIB를 통한 투자가 개시된다는 얘기는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된다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러 지역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건설 쪽에서 발주가 나올 수도 있고 기계라든지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할 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철강이나 화학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강하게 될 수 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이 있는데 이건 필요 없겠죠. 지금 벌써 하반기를 생각할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구매자 관리지수. 우리가 이제 앞전에도 중국의 차이신 구매자 관리지수 이런 것들을 자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차이신 구매자 관리지수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이라고 했었죠. 50이라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50 이하면 위축 국면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50이라는 수치대가 밑에서 움직이다 하더라도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느냐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3월달에서 4월달은 구매자 관리지수가 평균보다 항상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관리지수를 볼 때 왜 그렇게 나오냐 시장에서 3월달 전인대 이후로 정책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에서의 정책에 따른 수혜 또는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원래 이 구매자 관리지수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딱 나와서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나올 때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증시 자체도 중국도 이제 바닥을 거의 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걱정하거나 그럴 거 아니라 오히려 이제 3, 4월 달에 지표도 괜찮게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급락 떨어졌다. 그래서 국내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대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동일하게 저점을 만들고 상승 일수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3단 하락으로 떨어지고 1월 달에 동일하게 바닥을 만들었는데 대만 증시는 좀 더 강하죠.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하면서 이제 앞전에 전체 하락 추세를 넘어간 것이 대만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여기에 따른 영향도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대만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달리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 현재 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작년 12월 달, 11월 달 중간에 자리 때까지 완성이 되었고 추세 자체도 돌파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서히 어느 정도 이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확대되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동일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만 시장은 1% 이상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빠졌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방어주를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구간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유틸리티가 바로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왜 이 종목이 계속해서 가냐?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사실 그동안 배당다운 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유틸리티 업종이라는 것들은 원래 국가 중심의 산업을 주로 유틸리티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제대로 줘야지만 제값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전력은 배당을 제대로 못 주다가 이제 작년부터 제대로 주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기대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재평가가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시장 자체도 조금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대적인 강세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국전력은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이 구간이었었는데 이 구간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차트상에서는 헤드앤숄더가 된다. 그리고 방어주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가게 될 경우는 오히려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틀린 거죠. 제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동안 매물이라든지 뭐든 아무것도 없는 구간대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시장에서 강하게 연결이 된 거죠. 특히나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기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었는데 이 기간의 차익 실현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신고가로 나타나 그런 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은 다 맞춰서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맞춰서 잘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틀릴 때도 있네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다 하시더라도 좋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주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같이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63,000원, 65,000원 정도를 증권사에서는 목표치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무조건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수익 마지노선을 잡고 꾸준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